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에서 합격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 바로 면접입니다. 서류는 비슷한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2025년부터는 면접이 실질적으로 점수의 절반 가까이를 좌우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준비한 분과 준비하지 않은 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24년까지는 지역마다 서류 중심으로 선발 방식이 달라 면접이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공통의 표준 점수표가 도입되면서 업무 적합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의 비중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올해는 의사소통 능력 20점, 인성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 각 20점, 총 40점 이상이 면접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긴 면접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선발 여부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복지부 운영 안내 공식 문서에 들어있는 실제 면접 질문 6개를 그대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태도를 보고 어떤 답변을 높게 평가하는지 보건복지부 운영 지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점수가 깎이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활동 역량 50점 안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20점이 면접을 통해 직접 평가되고 선택적으로 반영되는 인성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 20점 역시 면접에서 결정됩니다. 결국 올해는 면접이 실제 점수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면접은 단순히 말을 잘하느냐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면접관은 어르신의 말투와 태도, 표정,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일할 때의 조화로움과 안정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기관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차갑게 들리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실 것처럼 보이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회 서비스형 실제 면접 질문 6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들은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조적 관계를 평가하는 질문들이고 두 번째는 갈등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들입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사람들을 돕고 함께 일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협조적 관계 영역의 첫 번째 질문은 아무도 떠맡지 않으려고 했던 일을 처리해야 했던 경험에 관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어르신께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오셨는지를 차분하게 듣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답변은 그때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맡아 처리해 나갔는지를 천천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실수를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점입니다. 면접관은 책임을 떠넘기는지 여부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해결 과정에서의 성실함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르신께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얼마나 유연하게 소통하시는지 또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시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좋은 답변은 먼저 상대방의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처럼 차분하게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 말이 안 통하면 그냥 안 한다와 같이 단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사회 서비스형 면접에서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하신지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어르신께서 주변 사람들과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풀어오셨는지, 또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과 포용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입니다. 좋은 답변은 당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를 짧게 설명하시고 이후에 어떻게 다가가고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문제점만 길게 강조하거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유만 반복하게 되면 면접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셨는가이며 면접관도 바로 이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이제 갈등 해결 능력 영역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싸움을 해결한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이 질문은 어르신께서 갈등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오셨는지를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좋은 답변은 당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감정은 잠시 내려놓은 채 어떻게 대화를 이어갔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려 노력하셨는지를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 때문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놔뒀다처럼 책임을 전적으로 상대에게만 두거나 상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면접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키우지 않고 풀어나가려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어떻게 응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이 질문은 감정 조절 능력을 확인하는 핵심 항목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말할 때 바로 대응하기보다 잠시 기다려드리거나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춰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나도 같이 강하게 말했다, 그날은 말을 안 하고 그냥 넘겼다와 같이 감정 중심으로 대응한 표현은 사회 서비스형에서는 다소 불리합니다. 사람을 돕는 역할이 많은 만큼 차분하게 상황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과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이 질문에서는 어르신께서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좋은 답변은 상대가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아도 동일하게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했다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어린 사람이 먼저 예의를 지켜야 한다, 지위가 낮으면 강하게 말해야 한다 같은 표현은 사회 서비스형 업무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야기가 늘어나면 중요한 부분이 흐려지고 면접관은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만 답하고 설명을 멈추는 경우입니다.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 같다라고 말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 감정적인 표현, 상황 설명 없이 결론만 말하는 방식도 점수에 불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흐름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과 행동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순서로 천천히 풀어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긴장되시는 건 누구나 같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표정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면 오히려 더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와 차분한 태도는 면접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면접은 말솜씨보다 태도와 조화로움, 그리고 어르신의 진심을 가장 크게 평가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질문 6개만 정확하게 준비하셔도 면접에서 훨씬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도전하시는 모든 어르신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